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이종호. 이종호가 이 공익제보자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변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VIP한테 얘기하겠다,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 뭐 이게 나와서 파장이 커졌잖아요. 그러자 VIP가 김기환이었다 라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니까 VIP1이 윤석열이고 V2가 뭐 김건희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장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내가 허풍을 좀 친 거다. 허세를 좀 부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말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김 여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자,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 이게 계속 저를 고민에 빠뜨리더라고요. 저게 무슨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건희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라는 거죠. 결혼 전부터. 그리고 김건희와 이종호는 권오수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 조 회장하고도 친분이 있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권오수가 소개하기 전부터 김건희와 이종호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종호는 권오수를 잘 알고 있었다. 권오수가 주가 조작의 주포로 이종호를 선택을 했고 1차에선 재미를 못 봤어. 2차에서는 이종호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증언에 따르면 저는 이 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건희는 이종호한테 계좌를 아예 맡겼습니다. 주가 조작을 몰랐다? 나는 계좌로 수익을 창출당했다?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의 흔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 재판에서 검사들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흔적을 엄청 많이 기록해놨다. 제가 이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몰랐을까? 김건희가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부터 출발해서 이걸 쭉 보는데 그러면 김건희 결혼 전부터 이종호는 김건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삼부토건의 조 회장도 알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혼재됩니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몰랐을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뭐가 나왔냐? 공수처에 이종호를 변호했었던 사람들 2명이 공수처 검사로 지금 2월에 임명이 돼 있다. 이건 또 뭐지? 이종호는 김건희를 이용을 해서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자기를 지켜줄 사람,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결국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수처의 검사로 임명을 하도록 힘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검사들이요, 어디 출신이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직속 부하들이었어요. 자, 윤석열은 자신의 직속 부하가 주가 조작범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와이프와 연관된 거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자기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의 자신의 부하들, 직속 부하들을 변호를 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검사 옷을 벗고 이종호 변호를 했던 2명이 하필이면 지난 2월에 공수처로 다시 복귀를 했어. 여기에 윤석열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윤석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요, 대통령 취임식 때 권오수의 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오수의 아들은 실제 참석을 했어요. 최경영 기자의 말을 빌면 세상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주가 조작 문제로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권오수 아들을 불러?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 아닙니까? 나 권오수랑 친한데? 내가 주가 조작했다라는 걸 니들은 못 밝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나 대통령까지 된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종호, 권오수, 김건희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 이건 입증이 끝난 겁니다. 굉장한 특수관계라는 건 입증이 끝나버린 거죠. 이종호는 국방부 장관 인사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김건희나 윤석열 백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성향상 이종호 같은 인간과 본인이 다이렉트로 가깝게 지낼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으니 이종호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현직 대통령과 직접 연락할 가능성 매우 낮죠. 네. 그럴 필요도 없고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될 확률도 더 높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김건희를 공략하는 게 현실적이죠. 이종호는 김건희를 믿고 온갖 국정농단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이종호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예요. 하지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통신기록 조회가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 법원도 문제인데 이 영장 자체를 매우 허술하게 지금 내는 거 아니냐, 공수처에서. 뭐 이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공수처에서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팀과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팀, 누가 더 힘이 세냐? 방해하려는 팀이 힘이 세죠. 현직 대통령이 꽂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동아일보에서 군 법원이 임성근, 이시원 등 최상병 사건 4명 통화 조회 허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 이거는 뭔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시원, 김동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군사법원 이시원 통신기록 조회 불허,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난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원하고 김동혁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는 불허했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데 재판부는 왜 기각했는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얼마나 심한 압력이 들어가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쪽에서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는 모든 걸 걸고 이거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원하고 김동혁, 군 검찰 2명의 통신 기록은 불허했어요. 핵심인데 이걸 불허했다. 이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군사법원 쪽에서도, 지금 사법부 쪽에서도 나름대로 저항은 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 800-7070, 800에 1000 이 번호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조회를 요청했어요. 근데 현재까지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 기각도 안 하고 허락도 안 하고 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흔적도 보인다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또 다른 보도가 나왔는데, 이종호 이 인간이 주가 조작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파손시켰어요. 김건희 연락처 모른다던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김건희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연락처도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 이종호의 주장을 탄핵시키지 못했어. 왜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숨길 게 많은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이종호가 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고,
김건희는 이종호에게 약점을 잡혀 있을 가능성도 꽤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기로 결심했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는 김건희의 힘을 빌려서 온갖 국정농단을 다 하고 다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종호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든 막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권력이 모든 것을 걸고 이걸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종호가 또 뭐라 그랬느냐. 반부패 이부장 검사 만나봐라. 공익제보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반부패 이부장이 누구냐면 우리 김스타, 날라다니는 장시호와 천장에 부딪히면서까지 막 날라다녔던, 할 짓 안 할 짓 다 했다는 바로 그 김스타예요. 김영철 검사. 이종호가 공익제보자 변호사에게 김영철을 만나봐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영철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었던 인간이 김영철입니다. 이종호가 구속 수감 중이던 기업 오너 일가를 위해서 김영철에게 청탁을 고려했던 증언도 나왔어요. 자, 김영철은 이종호와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인맥관리 차원에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를 만나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김여사도 함께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김영철 부장검사와 사적 친분을 전제로 A 변호사에게 만남을 제안한 거다. 야, 김영철이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서 구명 로비까지 가는데 이게 주가 조작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수사했었던 김영철도 같은 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됐을 리가 없겠죠. 김영철마저도 이종호하고 친분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최상병 사건 판이 돌아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은요,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지면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 거냐? 저들의 힘은 셉니다. 이기는 건 쉽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정말 모든 걸 걸고 있구나. 진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냐면 여론입니다. 여론. 우리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집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집회에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모여야 됩니다. 여론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